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마주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학비, 집 마련, 생활비를 쫓아 달리다 보니 정작 우리 부부의 노후는 생각해볼 틈조차 없었죠. 이제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마치 끝도 없는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새는 거지? 라는 의문에 한 번쯤은 답답하고 막막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5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파헤쳐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이 줄줄 새는 50대 퇴직 부부 한 달 생활비 파헤쳐봤습니다. 퇴직을 하면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소득이 끊기고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돈들이 어느 순간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은퇴한 부부들은 한 달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걸 퇴직 후에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한 달 생활비의 진짜 실체와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감할 만한 사례 3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사례 1. 고정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퇴직한 56세의 김씨 부부는 퇴직 전엔 매달 생활비가 대략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가계부를 써보니 고정비만으로 이미 350만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 핸드폰 요금, 자동차 보험료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했죠. 거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생각보다 부담이 컸고요. 이 고정비들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씨 부부는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우선 사용하지 않던 케이블 TV를 끊고 인터넷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동차도 한 대를 팔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면서 유지비를 줄였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매달 약 50만 원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가계부를 써보면 예상치 못한 고정비가 눈에 띕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고 실질적인 지출 감축을 실행해 보세요. 사례 2. 외식비가 이렇게 큰 지출을 줄이야. 퇴직 후 한 달에 몇 번쯤은 외식을 즐기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박 씨 부부는 퇴직 초기 외식비로만 한 달에 70만 원을 썼습니다. 외식 한 번에 34만 원씩 쓰다 보니 금세 10만 원 단위로 늘어난 거죠. 이 돈이 쌓이면 1년이면 80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됩니다. 박 씨 부부는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마다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둘이서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니 의외로 재미도 있고 돈도 절약됐어요.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면서 외식비를 2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훈 외식은 사소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금액으로 다가옵니다. 집밥을 통해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세요. 사례 3. 소소한 취미가 생활비를 갉아먹었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취미를 즐기는 건 좋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 씨 부부는 골프를 취미로 시작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골프장 비용과 장비 구입에 썼습니다. 물론 즐겁게 시간을 보낸 건 좋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부부는 취미를 비용이 덜 드는 활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책과 자전거 타기처럼 무료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꾸고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꾼 후 한 달에 약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죠. 대신 모은 돈으로 여행 한 번을 다녀오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훈 취미를 선택할 때 비용을 따져보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생활비 줄이는 핵심 방법.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퇴직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지출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필수 가계부를 통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필요 없는 고정비 줄이기 인터넷 요금제,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등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소소한 사치 줄이기 외식비와 취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저비용 취미 찾기 걷기, 독서, 동네 산책처럼 돈을 들이지 않는 활동을 즐기세요. 퇴직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생활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 퇴직 후 생활비는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꼽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충분할까?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써야 적정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시죠. 고정비를 줄이는 첫걸음 실질적인 지출 관리부터. 고정비는 우리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퇴직 후에도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고정비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1. 관리비와 공과금 최적화. 퇴직 후 서울에 사는 58세 김씨는 매달 아파트 관리비로 25만원, 전기세 10만원, 가스비 8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보일러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연간 20% 가까운 공과금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고정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계절별로 최적화된 사용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2.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활용. 퇴직 후에도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유지비, 주유비를 포함하면 자동차 한 대에 매달 최소 3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60세 이씨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월 20만원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걷는 시간이 늘어나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팁. 자동차가 필수적인 지역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이나 대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변동비를 줄이는 핵심 소비 패턴 점검. 퇴직 후 외식과 소소한 취미가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비는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고정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문가의 조언 3.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외식은 부부에게 작은 즐거움이지만 자주 하면 금세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퇴직자 박씨 부부는 매달 외식비로 약 60만원을 지출했지만 외식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남은 돈으로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 집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식비를 70% 이상 줄이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었죠. 팁. 외식비를 줄이는 대신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동네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4. 계획 없는 쇼핑 줄이기.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계획 없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 커머스 앱에서 할인에 끌려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55세 정 씨는 퇴직 후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쇼핑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팁. 쇼핑은 필요한 물건에만 집중하세요. 충동 구매는 가계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비용으로 즐거움을 찾는 방법, 삶의 질을 유지하기. 퇴직 후의 삶은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삶의 질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5.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활용하기. 58세의 장 씨는 퇴직 후 골프를 즐기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산책과 자전거 타기로 바꾸었습니다. 지역 공원의 산책로와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한 달에 약 50만원을 절약하며 건강도 챙겼죠. 팁.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무료 활동이나 자연을 활용한 취미를 찾아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6.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퇴직 후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세의 이씨 부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문화센터 강의를 무료로 들으며 매달 30만 원 이상의 문화비를 절약했습니다. 팁: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값비싼 활동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지혜롭게 지출을 관리하는 법. 퇴직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절약만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소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비는 철저히 점검하고 변동비는 소비 습관을 개선하며 저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비 패턴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